안녕하세요, 모카 이영빈입니다. 저희가 매달 국산차 판매 순위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거 기다려주시는 분들 정말 많고 이번에 댓글들을 쭉 보니까 대체 수입차는 왜 안 해주냐, 수입차 판매라도 좀 해! 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수입차 판매 순위를 안 했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예 2023년 상반기 수입차 판매량을 통째로 모았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카이다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요. 여기에 카이다 회원이 아닌 테슬라 판매량까지 다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수입차 판매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브랜드별 판매 순위 살펴보도록 하고요. 차종별 판매량도 집계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2023년 상반기 수입차 판매량 어떤지 빠르게 살펴보시죠. 먼저 브랜드별 순위 살펴보기 전에요, 올해 지금까지 수입차가 얼마나 팔렸나 이것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올해 상반기 수입차 판매량 지금까지 총 13만 689대라고 합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0.2%가 감소한 거라고 하는데요, 작년 수입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였는데 올해도 그 못지않은 판매량을 이어가고 있네요. 그런데 친환경차 비중은 꽤 많이 늘었습니다.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세세 판매량이 무려 5만 7천 대가 넘어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1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전체 판매량 13만 대 중에 5만 7천 대니까 이게 비율로 봐도 40%가 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산차뿐 아니라 수입차도 친환경차가 제일 인기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바로 브랜드별 판매 순위로 넘어와서요, 국내에서 한 대도 못 판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는 바로 시트로행입니다. 25위는 제규어입니다. 30대. 이제 제규어 국내 시장에서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하죠. 지난 5월 로빈 콜건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대표는 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 제규어의 전동화 파워트레인 라인업의 확장, 하우스 오브 브랜드 전략 도입, 럭셔리 브랜드로의 재탄생 등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올 하반기부터 국내 시장에서 판매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기차 브랜드로 개편해서 2025년에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건데요, 글쎄요, 지금 제규어의 이미지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도로에 돌아다니는 제규어는 둘 중 하나다. 하나는 서비스 센터 보는 차, 하나는 서비스 센터에서 나오는 차. 이런 걸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2025년에 돌아올 거면 이런 품질 문제도 잘 극복해서 다시 한번 한국 시장에 돌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24위는 DS입니다. 52대. 야, DS 이름도 오랜만이네. 지금 DS가 파격적인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DS7 930만원 할인, DS4는 800만원 할인. 그래서 여기에 차 사러 가면 아이고 고객님 제가 몇 장 더 빼드릴게요 해서 1000만원은 그냥 할인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DS를 너무 사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한번 매장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23위는 롤스로이스입니다. 154대. 작년하고 비교하면 30%나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대박. 이렇게 인기 있는 롤스로이스, 저희 편집장님이 롤스로이스 최초의 전기차 스펙터를 시승하러 미국에 가셨으니까요, 시승기도 빠르게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위 람보르기니입니다. 182대. 람보르기니도 작년하고 비교하면 판매량이 23%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람보르기니의 플래그십 아벤타도르가 작년에 단종하고 올해 이제 레브엘토가 새로 나왔잖아요. V1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요, 이 차도 이번에 국내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팔아주는데 당연히 출시해야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요 레브엘토 판매량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21위는 마세라티 223대를 팔았고요. 20위는 GMC가 차지했네요. 242대. 제가 지난번에 GMC 시에라 출시 행사장에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존재감 하나만큼은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픽업 트럭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트럭이 뭐 렉스턴 스포츠 아니면 쉐보레 콜로라도, 포드 레인저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프리미엄한 느낌의 픽업을 타고 싶어도 탈 게 없었는데 이제는 이 시에라가 나왔으니까 그런 소비자들의 욕구도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작 가격은 9,330만원부터이기는 한데 프리미엄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타시는 것 같아요. 네, 19위는 벤틀리입니다. 386대. 벤틀리도 작년 대비 12% 이상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야, 돈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 실례가 안 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부탁드려요. 18위는 캐딜락입니다. 488대. 캐딜락 작년하고 비교하면 판매량이 40%가 급상승했습니다. 사실 캐딜락은 지금 뭐 제대로 팔고 있는 차도 몇 없거든요. XT4, XT5, XT6, 에스컬레이드 이렇게 SUV 4개 팔고 있고, 그리고 CT5라는 세단 하나, 총 5개만 팔고 있는데, 이 그나마 전 시장에 가보면 제대로 팔고 있는 건 에스컬레이드 아니면 뭐 XT4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팔다니 정말 대단하죠. 그래도 올 하반기에는 캐딜락의 첫 전기차 리릭이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차인데요, 준대형 전기 SUV고요. 저희가 소식 전해드린 적도 있고 잘 알고 계시죠? 이 후륜 모델 340마력을 낸다고 하고요, 사륜 모델은 무려 500마력을 낸다고 합니다. 게다가 배터리도 102kWh가 들어가서 EPA 기준으로 주행가는 거리 505km로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이 국내에 들어오면 이것보다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400km대는 무난하게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스펙만 봤을 때는 아주 매력적인데 이것도 나오는 대로 저희가 가장 먼저 살펴보고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위는 폴스타입니다. 504대. 폴스타는 판매량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팔고 있는 모델이 폴스타 2밖에 없으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폴스타 3 이제 하반기에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내년 1분기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폴스타 당분간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16위는 혼다입니다. 573대. 혼다는 판매량이 65%나 감소했어요. 판매 중단한다는 재규어를 빼고 나면 제일 큰 폭으로 판매량이 감소한 거죠. 왜 이렇게 판매량이 급감했나? 노제팬 때문이라고? 이제는 정말 아니죠. 아무래도 혼다가 제대로 된 차를 안 팔기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혼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2개 모델만 팔고 있는데요, CR-V하고 오디세이 이렇게 2개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CR-V하고 오디세이의 경쟁자가 하필이면 스포티지, 하필이면 카니발입니다. 이거 제대로 된 경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앞으로 들어올 전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하반기에는 신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 CR-V 하이브리드인데요, 하이브리드 SUV가 인기이긴 한데 차라리 그거보다 한 급 위에 아예 신차, 뭔가 파일럿 같은 걸 가져왔다면 그거는 좀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해집니다. 15위 푸조네요. 811대. 푸조 하면 왠지 이렇게 저희가 차를 한 대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뭔가 애증의 브랜드입니다. 푸조 아무튼 정말 멋진 패션카죠. 지난번에 공개했던 408 이것도 디자인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죠. 3기통 엔진이라고? 캐스퍼보다 느리다고? 그거는 잠깐 잊어둬요. 푸조는 디자인 보고 사는 거죠. 아무튼 푸조 화이팅입니다. 지난번에 408 들여서 408대 판다고 했는데 그거 다 파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4위는 지프입니다. 2087대를 팔았어요. 와 대박. 지프 작년하고 비교하면 36% 감소된 판매량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14위 준수한 순위를 보여주네요. 이 지프는 정말 상남자들이 사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지난번에 저희가 시승했던 레니게이드나 아니면 그랜드 체로키 이런 차도 있지만 사실 먼저는 이 랭글러 이런 차들이잖아요. 게다가 이런 랭글러 같은 본격적인 오프로더 모델 그리고 그랜드 체로키 같은 모델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팔고 있어요. 스텔란티스 소속 회사들 중에는 한국 시장이 뭘 원하는지 제일 잘 알고 제일 진심으로 팔고 있다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할인도 엄청나고 곧 지프의 순수 전기차 지프 어벤져도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라면 앞으로의 행보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3위는 포드네요. 2111대. 포드 브론코, 익스플로러, 레인저 이런 차들만 팔고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기다리던 차가 3분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신형 머스탱이죠. 이전 세대랑 비교하면 외관이 이렇게 바뀌었고 외관은 이전 세대도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내를 보면 정말 제대로 바꿨죠. 지금 미국에서도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가계약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는 국내 시장에 5.0L V8 가져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2.3L 에코부스트 요 모델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4마력을 내는 2.3L 엔진이 들어가고요. 머스탱은 5.0 아니면 짭스탱이라고요? 그래도 300마력이 넘는데 무시할 건 아니죠. 그리고 일단 멋있잖아요. 근데 이거 윤수님 어떡하지? 사자마자 구형이 됐네요.
네, 12위는 쉐보레입니다. 2725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수입해서 파는 차의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트래버스, 콜로라도 이런 차들의 판매량이라고 할 수 있죠. 수입차 판매량에서도 꽤 준수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11위는 랜드로버입니다. 2988대를 팔았네요. 야, 랜드로버 완전 회복세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대비하면 137% 증가! 이렇게까지 판매량이 늘어난 이유 역시 레인지로버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레인지로버가 대체 얼마야? 2억은 넘는데? 2억 넘는 차 덕분에 브랜드 판매가 이렇게 회복세로 올라가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제규어랑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제규어는 지금 제발 재고 80대 남은 거 제발 가져가 주세요 이러는데 랜드로버는 지금 차 받으시려면 뭐 1년은 기다리셔야 돼요 이러죠. 이 둘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졌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브랜딩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랜드로버를 타면 일단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잖아요. 이 럭셔리한 SUV를 살 건데 이 레인지로버가 아니면 뭘 탈 건데 이렇게 되는데 이 제규어 F페이스를 탄다 그러면 약간 해명을 해야 되죠. 제 주변에 그런 사람 하나 있습니다. 아, 내가 X3 안 사고 GLC 안 사고 내가 굳이 F페이스 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굳이 해명을 해야 돼요. 결국 그분 지금 차 팔려고 내놨더라고요. 네, 10위는 폭스바겐입니다. 3240대. 야, 작년 대비하면 절반이나 판매량이 감소했는데요. 야, 이거 괜찮은 건가 싶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판매량이 감소한 이유는 이 ID4를 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ID4 연식 변경 모델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 상반기에는 차를 안 팔았다고 하는데요. 6월부터 다시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식 변경을 하면서 주행거리가 늘어났습니다. 35km나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뭐 출력이 바뀐 것도 아니고 배터리를 키운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늘렸나 보니까 이 브레이크 시스템을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드럼 브레이크 바뀐 거 아니고요. 전기 기계식 브레이크 부스터를 적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온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100km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야, 이거 실화냐? 그리고 5,690만원짜리 이 보조금 트림, 현대기아로 치면 이라이트 트림 같은 트림도 하나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림에는 매트리스 헤드램프가 빠지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트림이니까 이거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엄청난 할인을 하는 차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아테온입니다. 이 차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디자인입니다. 폭스바겐 디자인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 아닌가요? 실내는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외관 디자인만 봤을 때는 진짜 폭스바겐 전체 모델들 중에서 감히 1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테온 아무래도 디젤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20%나 할인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차 가격이 한 4,600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4,600만원이면 그랜저보다 더 싼 거죠. 그 돈씨 아테온이라고 하긴 좀 디젤이긴 한데 아무튼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 거죠. 폭스바겐 하반기에 전기차 제대로 팔기 시작하면 폭스바겐도 좀 판매량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9등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던 테슬라입니다. 3,732대. 야, 대단합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죠. 테슬라 살 사람 다 샀다. 뭐 수입 전기차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국산 전기차가 1등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뭐 테슬라 망했다 뭐 이런 타이틀 기사들이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아니죠. 판매량은 지금 9등이라니까요. 지난달부터 모델 S 그리고 모델 X의 신차 인도가 시작됐어요. 이 차들 지금 1억 원이 그냥 넘는 차들이거든요. 그런데 인기가 대단합니다. 지금 모델 X 같은 경우는 6월 수입차 판매 전체 4위에 올랐어요. 테슬라에서 제일 비싼 차인데 800대를 넘게 판 거거든요.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계속 팔면 테슬라는 작년에 팔았던 만큼 똑같이 잘 팔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지금 테슬라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테슬람이 아니거든요. 테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진실을 약간 곡해해서 기사를 쓰게 되면 안 되겠죠. 조금만 더 알아보시고 기사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위는 토요타네요. 3,878대. 작년하고 대비하면 거의 40%가 늘었습니다. 야, 대박. 어떻게 이렇게 판매량이 늘었나? 역시 신차 덕분이겠죠. 토요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차 프리우스가 아직 신형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판매량이 작년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신차 나오는 거 일단 크라운이 나왔죠. 이제 대형 SUV 하이랜더도 국내 나오죠. 고급 미니밴 알파드까지 나옵니다. 토요타 올해 판매량 지금 40% 이상인데 올해 전체 판매량을 집계하고 나면 얼마나 더 올랐을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팔고 있는 캠리 아니면 라브4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도 판매량이 전혀 나쁘지 않거든요. 이 토요타가 국내
국내 시장에 내놓는 차들을 보면 정말 다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인기 있는 차들만 쏙쏙 골라서 잘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토요타는 이 팬층이 두텁잖아요. 10년도 탈 수 있는 차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정말 팬층이 두터운 차인데 이런 분들의 취향을 정말 제대로 저격해서 이렇게까지 판매량이 올라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난번에 크라운 시즌기에서 조금 안 좋은 말을 했었나봐요. 제가 그래서 토요타한테 아주 미움을 받고 있는데 뭐 그래도 할 말은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위는 미니입니다. 4430대. 야, 미니도 정말 꾸준히 인기죠. 기존에 잘 팔던 모델들 컨트리맨, 클럽맨 이런 차들 아직도 잘 팔고 있고요. 작년에 내놓은 전기차 이 미니 일렉트릭 있잖아요. 이거 처음 나왔을 때는 아니 160km 가는 전기차를 타라고 내놓은 거냐 이게 뭐야 이랬는데 그 미니 일렉트릭도 꽤 잘 팔린다고 해요. 결국에 이 감성을 잘 자극했고 시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쓰는 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너무 궁금하니까 곧 이 미니 일렉트릭을 시승해 볼 건데요. 이 미니 일렉트릭에 대한 모든 것 저희 모카가 전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포르쉐입니다. 6226대. 아 뭐야 포르쉐? 포르쉐가 6위? 야 이게 어떻게 포르쉐가 6등입니까? 작년보다 판매량이 32%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역시 잘 팔리는 건 카이엔. 이 카이엔이 전체 포르쉐 판매량의 50% 이상이라고 하고요. 이 나머지를 보면 전기차 타이칸이 10% 이상 그리고 나머지는 마칸 박서 911이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작년에 2014년 포르쉐 코리아 창립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판 거를 보면 8,963대 전세계 포르쉐 판매량 대한민국이 6위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지금 반밖에 안 지났는데 6,226대니까 포르쉐 판매량이 10,000대를 넘기겠다는 말이 나와요. 이 10,000대 넘으면 전세계 포르쉐 판매량 탑5 안에 들어간다는 건데 아 코리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부자 형님들 이렇게 많으신데 저도 911 한 대만 사주세요. 다음은 수입차 판매량 드디어 탑5입니다. 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5위부터 충격. 5위 렉서스입니다. 6,950대. 야 작년 대비하면 렉서스 판매량 무려 121%가 늘었어요. 노제팬 이런 거 이제는 진짜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차가 이렇게 많이 팔렸나 보면요. 역시 ES죠. 전체 6,950대 렉서스가 판 것 중에 4,465대가 렉서스 ES 300H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팔았나? 크라운 덕분이라는 얘기가 살짝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 크라운이 이런 상품성으로 나왔으니까 오히려 크라운을 눈여겨보던 소비자들이 역시 ES가 짱이구만 이러면서 ES로 넘어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던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렉서스 이번에 막 신차도 내놨죠. 이번에 나온 전기차 RZ 뭐 사실 이 차는 많이 팔려고 내놓은 차는 아니기는 한데 대형 SUV RX 요것도 내놨거든요. 요거는 판매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요 6월에 벌써 359대를 팔았으니까 대단합니다. 아무튼 렉서스 이렇게 ES 그리고 RX 이런 차들의 판매량에 힘입어서 올해 판매량 제대로 한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등입니다. 볼보 8,463대를 기록하면서 4위를 기록하네요. 볼보 사실 안전이라는 슬로건의 힘만 대단한 게 아니죠. 실제로 지금 판매하는 차를 놓고 보면요 아주 다양합니다. 전기차 XC40, C40 리차지 있죠. 세단 S60, S90 있죠. SUV SC40, XC60, XC90까지 다 있습니다. 라인업만 놓고 보면 이건 뭐 거의 제네시스랑 비슷한 수준.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많아서 좋고 디자인도 좋고 T맵 인포테인먼트 내장돼 있고 안전하다니까 더 좋고 앞으로 나올 차들도 꽤 빵빵합니다. 앞으로 나올 전기차들이 있어요. EX90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이탈리아에서 가서 봤던 EX30 등등 많고 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앞으로도 볼보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은 탑3입니다. 탑3 당연히 벤츠, BMW, 아우디겠죠. 그러면 3위는 아우디입니다. 9,636대. 사실 아우디가 예전에는 독삼사 마케팅을 하면서 벤츠, BMW랑 그다지 차이나지 않는 그런 아우디 판매량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판매량이 좀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판매량이 떨어졌나?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일단 아우디 할인이 너무 잦아요. 그리고 할인을 한번 할 때 크게 합니다. A6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차값에 16% 할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비자 인식이 이게 벤츠, BMW보다 저렴한 브랜드구나 이렇게 인식이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우디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벤츠, BMW로 눈을 돌리게 되고 이런 순환이 계속되면서 아우디 판매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디 앞으로 나올 신차가 정말 많습니다. A6 같은 것도 이제
이제 전기차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 네이밍도 한번 싹 교체했어요. 뭐 A4가 A5가 되고 A6는 A7이 되고 뭐 이런 네이밍도 좀 많이 바꾼다고 하고 브랜드 전략에 크게 한번 변화를 줄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판매량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등하고 2등만 남았죠. 벤츠가 1등일 것이냐 아니면 BMW가 1등을 탈환했을 것이냐. 벤츠냐 BMW냐.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위는 BMW 1등을 차지했습니다. 무려 판매량은 38,106대. 38,000대면 쉐보레, 르노 이런 국산차 회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파는 거예요. 야, 진짜 대박입니다. BMW가 벤츠한테 그동안 연간 판매량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잡힐 듯 말 듯 하면서 안 잡혔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11월까지 BMW가 1등이면서 이게 12월 판매량까지 짓게 되고 나면 이번에는 BMW가 우리가 1등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쉽게도 2위를 차지했었죠. 작년에 벤츠가 12월 한 달 동안 엄청난 프로모션을 하면서 E클래스, S클래스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2월에 막판 스퍼트를 내면서 BMW가 작년에 결국 2위를 했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BMW가 1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올해 BMW가 정말 1위를 달성하게 되면 이 8년 만에 판매량 1등이 되는 거죠. 자, BMW 어떻게 판매량 1등을 수성할 것이냐 이거에도 아주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일단 하반기에 가장 잘 팔리는 수입차 이 5 시리즈의 신형 모델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탈리아 콘코르소 델레간차에 가서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죠. 이렇게 생긴 차인데요. 가장 잘 팔리는 520i, 530i, 523D 이런 모델들도 당연히 나오지만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전기차 i5까지 나오니까 이 5 시리즈 판매량도 제대로 기대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이 똑같은 세그먼트의 전기차 i5하고 EQE하고 딱 이렇게 놓고 비교해보면 i5가 더 이쁘지 않나? 이 누가 봐도 i5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5 시리즈 신형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G30 5 시리즈 지금 모델을 계속 팔 거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5 시리즈가 오히려 더 디자인이 괜찮다고 해요. 요 니은 이렇게 돼 있는 DRL 요거 아주 강렬하고 테일램프 너무 멋있고 이 지금 디자인이 더 멋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절찬리 할인 판매 중이라고 하니까 여기 뭐 전시장 같은 데를 좀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팔고 있는 7 시리즈도 예전 7 시리즈보다는 훨씬 더 판매량이 좋다. 3 시리즈 페이스리프트한 거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 등등 지금 BMW한테는 굉장히 호재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진짜 수입차 판매 1위가 BMW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게 되네요. 2위는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35,423대. 이 판매량도 진짜 엄청 많이 팔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작년보다 10% 정도 줄어든 판매량이에요. 그런데도 35,000대. 역시 한국인들의 벤츠 사랑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벤츠에서 제일 많이 팔린 모델 중에 하나는 S클래스예요. S클래스가 상반기에만 6,300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야, S클래스 6,300대. 역시 제일 많이 팔리는 모델은 E클래스인데 E클래스도 거의 1만 대를 팔았어요. 이 차 E클래스도 지금 풀체인지 모델이 공개가 됐죠. 디자인 이렇게 생겼고 제가 지난번에 사실 E클래스 신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제가 사진도 찍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위장막을 다 벗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E클래스 풀체인지 이제 정말 우리나라 국내 출시 판매가 목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CLE도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를 시작할 것 같죠. 아무래도 벤츠 올해 이제 끝물 차량들 재고 처리를 해야 될 차량들을 팔다 보니까 이 할인의 힘을 등에 업고 판매량이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역시 이 벤츠나 BMW를 놓고 보면 이 잘 나가는 브랜드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매량이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신모델이 나오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재고 처리해서 할인해서 막 팔 수 있고 신모델은 또 신모델대로 신차 효과를 받아서 많이 팔 수 있고 이렇게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 2023년 상반기 수입차 판매량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차종별 판매량 같은 경우는 아직 집계가 되진 않았어요. 저희가 열심히 한번 자료를 취합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곧 저희가 정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봤을 때는 벤츠와 BMW의 경쟁 이것도 아주 흥미롭고요. 그리고 포르쉐, 람보르기니, 벤틀리, 슈퍼 럭셔리 카들의 판매량도 엄청나게 올라온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정말 다 지나고 나면 이 수입차 판매량 어떤 순위가 됐을지 이런 것들도 아주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브랜드별 판매량을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시고 성원해 주시면 저희가 금방 수입차 판매량, 차종별 판매 순위도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